연애를 하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인생 승진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2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는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말인데요.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의 모습만 봐도 두근두근거리고 없으면 서로 못 살 것 같고 일을 하다가도 불쑥불쑥 그 사람 생각이 나죠. 하지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찾아옵니다. 불타는 마음은 사그러만 가고 상대방과의 시간은 왜 이렇게 지루하고 단점과 짜증나는 점들이 눈에 보이는지 마냥 좋던 사람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고 단점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가 사랑에 빠지는 유효기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이런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것은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대방을 데려오더라도 사람은 사랑에 빠져있는 기간이 길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분명 우리 주변에 몇 년이 지나도 사랑을 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점이 특별하길래 사랑을 이어나가고 유지시켜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는 왜 상대방에게 질리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배터리가 다한 것 같은 상황에서 사랑을 유지하고 더 깊게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좀 더 행복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연애를 하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데 있어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들어보셨죠? 도파민은 마약, 섹스, 중독과 관련되어 많이 드는 그 호르몬 맞아요. 연애를 시작할 때는 도파민이 빵빵 나오면서 우리의 감정을 열정적으로 만들고 상대방만 보더라도 두근두근 거리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게 돼요. 흔히 콩깍지가 씌워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속상하게도 도파민이 왕성하게 나오는 기간은 짧게는 1년 미만, 길게는 17개월입니다. 뇌과학적으로 강렬하게 사랑에 빠져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고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기간은 아무리 양보해서 길게 쳐봐도 2년 이내라는 말이죠. 흔히 결혼을 결정할 때는 적어도 상대방을 4계절은 겪어보라고 하잖아요. 이 말 처음 하신 분이 누구신지 완전 정확하죠. 만남을 시작해서 1년은 도파민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뭐래도 좋아 보일 시기이니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때가 된 뒤에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라는 말이니까요. 그럼 도파민 분비가 멈추게 되니 연애 후 1년, 2년이 지나면 모든 사랑이 끝이 나는 건가 싶죠. 절대 아니에요. 이때 새로운 사랑의 단계가 시작합니다. 바로 사랑에 빠져있는 시기에서 사랑을 하는 시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를 애착의 사랑 시기라고도 부르는데 이 시기에는 설레임보다는 함께하며 삶을 공유하는 정서적 유대가 설레임을 대처하는 시기예요. 도파민이 터질 듯이 뜨거운 사랑이라면 이후의 사랑은 같이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허전한 느낌의 사랑이랄까요? 마치 저희가 외국 음식만 먹다 보면 배는 부른데 뭔가 제대로 밥은 안 먹은 느낌이 들고 허전해서 생각나는 쌀밥과 찌개처럼 말이에요. 이때의 시기가 좀 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의 시기이고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결혼은 현실이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처럼 이때는 상대방의 단점, 나와 다른 점으로 인한 힘듦을 체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과 훈련을 해서 사랑을 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래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짝을 잘 찾으셨던 것도 있겠지만 사랑을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지속적으로 사랑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가깝지 않은 관계면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이 같던 말던 저희는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연인이 되고 상대방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이 내 마음과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게 돼요.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랑 말씀을 나누었던 분 중에 어떤 분은 와이프랑 같이 맞벌이이신데 와이프분에게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요리를 만드셨대요. 부푼 마음에 와이프가 도착하고 나서 짠 하고 음식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황당하게 와이프가 버릇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분도 황당하고 화가 났겠죠? 힘들게 부인 생각해서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먹지도 않고 화를 내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요리를 하면 항상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던 분이었대요. 멋진 요리를 대접하면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에 평소보다 재료는 2배는 더 썼었고, 재료를 더 쓴 만큼 주방은 더 초토화가 되어 있었죠. 와이프는 가뜩이나 힘들게 퇴근했는데 너저분한 게 널려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거든요. 이것처럼 내가 음식을 해주고 싶으니 상대도 당연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노력은 해놓고 서로 마음만 상하게 된 거죠.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상대방이 굳이 해주고 내가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모습에 어이없었던 적이 있으실까요? 상대방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분이라면 연인에게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 물어보면서 간접적으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놓을지 물어봤겠죠. 사람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이는 행동 패턴이 있죠. 권태기 때, 짜증날 때, 힘들 때 각자 주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힘들 때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조금 풀린다 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게임을 해야 풀리고 어떤 분은 꼭 대화를 해야 풀리고, 사람마다 해결의 방식이 각자 다양한데요. 상대방이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 성향이 있는지를 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찐으로 힘들면 새벽에 욕조에 물을 틀고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혼자 골똘히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는 솔직히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와이프는 갈등이 생기면 이야기를 해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충 갈등이 해결되는 느낌이 들어야 마음을 편해하거든요. 서로가 힘들 때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각자의 문화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막연히 침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혼자 있고 싶다고 아내의 대화 시도를 끝까지 무시한다면, 아니면 아내가 대화로 해결이 필요하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를 막아서고 대화를 시도하고 다른 것을 계속 못하게 한다면, 사실은 저와 와이프 각자 힘듦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따르게 되겠죠. 힘들 때 해결하는 방식은 각자가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연애를 해가면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보고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를 체크해보는 것도 평생 같이 할 사람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싸우는 게 뭐죠? 상대방을 항상 이겨서 져본 적이 없으면 잘 싸우는 걸까요? 잘 싸운다는 것은 감정의 극으로 치닫지 않게 중간중간 김을 빼놓는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참 싸우다가 상대방이 어이없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린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농담을 하거나 상대방이 맞게 말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분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감정의 극을 치닫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보통 갈등이 생기면 싸움이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갈등을 피하려고 회피하거나 참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다 보면 상대방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상대방이 무엇을 불편하게 여기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모르니 참을 일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쌓이면 점점 거리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말이죠. 내가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나를 잘 알 거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하면 절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구독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원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셨죠? 자, 그리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는 다툼이 생기고 나면 10분 정도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10분만 줄 수 있어? 10분만 있다가 이야기를 꼭 할게. 라든지, 나는 다툼이 생기면 10분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줄 수 있어? 와 같이 말이죠. 자, 지금까지 사랑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상대방이 나와 다른 사람인 것을 인지하는 것,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 잘 싸우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운동같이 노력을 통해 점점 발전시키고 키워야 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노력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향의 사람이라면 최종적으로는 이별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관계의 정리를 고려해야 하는 위험하고 해로운 사랑의 신호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시죠.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